안녕하세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신재혜입니다.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웃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환경을 200%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은 기본이고요. 또 학교만의 개성을 살린 예체능 프로그램, 또 어학연수나 홈스테이 같은 특성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학교만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전학생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꽉 막힌 도심의 환경보다는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배우는 이런 작은 학교만의 장점을 학부모들이 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 영월 무릉초등학교에서도 자연을 느끼면서 배우고 싶은 전학생들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작은 학교를 무대 삼아 자신의 열정을 다할 수 있는 더 큰 무대를 꿈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푸른 꿈을 향한 여정, 지금 시작됩니다. 높은 하늘과 싱그러운 초록빛, 그 앞에 나지막이 자리 잡고 있는 영월 무릉초등학교인데요.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세 번째 목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학교에 아주 특별한 것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특별한 거는 없지만 또 그 속에 정말 특별한 보물 34명의 우리 무릉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활동이 숨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시죠. 네. 이쪽으로 오세요. 선생님의 안내로 처음 찾은 교실, 책 날개방인데요. 무릉초등학교의 도서실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교과 수업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기에 환경이 좋지 않은 요즘,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인데요. 학생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표정을 보면은 저도 어린이로 돌아간 것 같이 동심의 세계로 가서 상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고요. 어린이들이 매우 흥미있어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전교생에게 선생님이 직접 책을 읽어주고요. 수업 시간 10분 전에는 담임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위해 책을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책과 함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있고 책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화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 중에서 책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책을 끝까지 다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 읽어주면 저 책 되게 재미있다. 그리고 그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책 속에 나와 있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인성교육도 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침이면 학생들은 책 날개방을 찾아서 책을 읽는데요. 누가 더 책을 많이 보나 내기하는 것처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마다 보물상자라는 공책을 쓰고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 지금 어떤 거 적고 있는 거예요? 보물상자라는 건데 내 느낌이나 생각을 적는 독후감 공책이에요. 나중에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할 수 있고 일기장처럼 적어서 나중에 읽어보고 확인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릉초등학교 학생들처럼 기억에 남는 글귀를 적거나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놓으면 책이 주는 효과는 배가 되겠죠? 선생님 오늘 학교에 특별한 무대가 준비됐나 봐요. 특별한 무대는 아니고요. 저희는 여기가 상설 무대예요. 저희 학교는 소인수 학급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적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아이들 재능도 또 여러 친구들 앞에서 자랑도 하고 그래서 항상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그런 재주나 아니면 노래나 춤이나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친구 335 불러서 여기서 발표할 수 있는 상설 무대예요. 학교 현관에 마련된 상설 무대, 무엇을 발표하든 시간이나 내용에 제약이 없는데요. 스스럼 없이 무대에 서는 학생들을 보니 자신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예 때 말고 작은 무대로 하니까 친구들과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저도 뿌듯하고 제 재능을 자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번쩍이는 조명 아래 빛나는 무대는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 같았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작은 무대를 활용하는 데는 특기적성 활동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새로운 교육을 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을 위해 기타면 기타, 오카리나면 오카리나를 몇 년에 걸쳐 배울 수 있게 한 것인데요.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우다 보니 무대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실력을 갖추게 됐다고 합니다. 영월 무릉초등학교만의 특별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34명의 학생들이 모두 참가하는 하모니 합창인데요. 주로 동요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다른 목소리를 맞춰가면서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배워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전교생이 다 모여서 같이 마음도 나누고 같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게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정말 신났어요. 우리 학교 이제 특색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하모니 합창 또 하모니 합주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모니 합창은 그 학기 중에 우리가 2주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하모니 합주는 이제 여름 계절 체험학교 때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돼서 목소리를 모으다 보면 마음도 하나가 되고 또 그 소리의 아름다움도 어울림도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또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학교 안쪽에 마련된 텃밭이었는데요. 이곳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들이 모두 이 텃밭에 모였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이 모인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것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식물을 관찰하고 기르고 또 그 열매를 얻고 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의 이제 그 텃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식물을 지난번에 심었는데 오늘은 고구마를 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전부 모였습니다. 자연과 함께, 흙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아스팔트 위의 아이들보다 면역력이 높다고 하죠. 편하고 깨끗한 것만 찾다 보니 흙을 멀리하게 되고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영월 무릉초등학교에는 흙 냄새를 맡으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산촌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텃밭에서 고구마 심어보니까 뭐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생명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식물이 다 다양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잘 어우러서 살아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무릉초등학교의 자연체험은 텃밭에 이어 인근 수구촌으로까지 향하는데요. 학교 주변의 자연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 보면 놀이처럼 배우는 교육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답답한 교실을 벗어난 학생들의 눈빛, 아주 반짝거리죠? 이 강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이제 어떤 활동이 진행되나요? 예, 이제 수중 생태 체험을 할 거예요. 여기 이제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또 잡아보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관찰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나와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직접 자기가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학급별로 주어진 주제에 따라서 탐구 활동은 이루어지는데요. 아직은 차가운 강물이라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누르진 못했습니다. 연중 계속되는 탐구 활동,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생태계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험은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 도시에서 여기로 전화 갔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고기도 잡고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체육 시간도 좋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농촌 생활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도 갖고 그랬는데 막상 와서 아이들도 적응을 잘해주고 학교라든가 이런 도시와는 또 다르게 아이들의 소박함, 뭐 아이들의 정직함 그런 게 다 포함돼서 거기에 같은 한 울타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조차도 이렇게 좀 밝고 건강하고 정신이나 마음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통할 줄도 알고. 산촌 유학생에게는 따뜻한 고향의 기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명예 졸업장까지 수여한다고 합니다. 무릉초등학교 동문 인증서는 평생 동안 무릉초등학교 동문으로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고향 인증서는 도시 아이들이 태어난 곳은 따로 있겠지만 이곳에서 잠시 다닌 그런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다 함께 고향인으로서 따뜻하게 마주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인증서입니다. 새봄에 푸릇하게 올라오는 새싹처럼 초등학교 학생들 역시 연두빛 새싹입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교육이란 핑계로 가방을 무겁게 하기보다 영월 무릉초등학교처럼 자연과 함께 체험과 놀이를 통해 배우는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학생들의 열정도 열정이지만 선생님들의 열정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열정 덕분에 이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5월 14일에는 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프리젠테이션이 강원도 교육청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전학할 수 있게 각 시군의 협조를 요청하고 또 통근비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하지 않고도 이 전학을 할 수 있다면 이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삼척에 있는 학교로 가보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척 장호 중학교에서는 이 바다에서 특별한 교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꿈은 멀리 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선 먼 곳으로 향해야 한다. 이런 고정관념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특색을 학교 교육에 접목시켜 푸른 꿈나무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오늘도 특별한 학교를 찾아 이곳 삼척에 왔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아닌 이 넓은 바다에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 같은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삼척 덕산해수욕장에 위치해 있는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각종 해양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자격증 시험도 치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삼척 장호중학교 학생들도 여기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해양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또 수상에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심폐소생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 장호중학교 학생 수는 총 18명. 그중 부상을 입은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이렇게 해양 스포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바다를 즐기기 위한 교육이다 보니 안전, 또 안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아주 꼼꼼하게 착용하던데 이 구명조끼 착용하는 것도 시험에 들어가나요? 네, 그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명조끼 입는 것부터 시험에 다 포함이 돼요. 준비 운동을 마친 학생들이 가장 먼저 도전한 해양 스포츠, 바로 카약입니다. 아직은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지는 못하고요. 덕산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 사이를 흐르는 노곡천에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노를 저어가는 모습이 프로 같아 보이시나요? 카약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여럿이서 하는 거니까 팀워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카약에 이어 이번에는 딩기 요트입니다. 엔진과 선실이 없고 주로 바람의 힘으로 가는 요트를 말하는데요. 1인용에서 3인용까지의 소형 요트가 딩기 요트에 속합니다. 올림픽 요트 종목은 모두 딩기 요트인데요. 바람을 따라 돛을 조절하고 속도를 내는 재미가 학생들을 요트에 푹 빠지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요트로 큰 바다에 나갈 때 조금 무섭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전혀 무섭지 않고요. 바람을 가로질러 가고 스피드를 내서 빨리 가는 게 정말 재밌고요. 기회가 되면 대회도 참가하고 싶어요. 삼척은 동해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교육에 바다라는 지역의 특색을 더하니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해양 스포츠를 접하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에는 장호중학교 학생들 가운데 16명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갖게 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 스킨스쿠버 자격증 땄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난 8월에 스킨스쿠버 초급 자격증 땄었어요. 이 초급 자격증 땄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자격증을 따니까 좋았고 뿌듯했고 저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했던 학생들은 매년 여름이면 자신들의 마을을 찾는 장애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해양 스포츠를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도움을 주고 그를 통해 배려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학생들. 인성교육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지금은 장호중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입장이지만 나중에는 가르치는 입장으로 노곡천에서 바람을 가르고 있지 않을까요? 매주 토요일마다 주말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되게 고생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딱 받아보면 되게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재미있게 이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바다 가까이 살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이 단순히 즐기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다 보니까 좀 더 재밌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레저 스포츠를 즐기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달라진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또 자격증까지 취득하다 보니까 자존감이라든가 자신감, 성취감 등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장호중학교의 자랑거리는 해양 스포츠 활동뿐만이 아닙니다. 특색 교육을 시작으로 체험 활동, 학습 활동, 특기 적성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전 8시 30분이면 자율적인 아침 독서 시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독서 시간 갖고 있잖아요. 독서 시간을 통해서 배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에 독서 시간이 있으니까 책을 잘 읽지 않는 친구도 다 같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그리고 또 화요일마다 글쓰기 시간이 있는데 그때마다 글을 쓸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꿈은 누군가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는 거죠. 때문에 장호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능동적 성향을 깨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바로 발표 달인 만들기 시간입니다. 자신이 읽고 썼던 글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인데요. 사춘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능동적이고 외향적인 활동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장호중학교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발표회를 갖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발표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학생들이 하기 전에 발표할 내용을 자기가 요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표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많이 키워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척 장호중학교는 학생 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초미니 학교입니다. 학급 인원이 적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소통도 막힘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교과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무관심한 교육으로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를 잃어가는 모습, 장호중학교에서는 찾을 수 없겠죠? 작은 학교만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은 수업과 관련해서는 이게 큰 장점으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팔방미인 장호중학교 학생들, 이번에는 악기까지 접수하고 나섰는데요. 특이한 점은 기타와 바이올린을 함께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과 대중적인 것을 함께 배우고 겉보기에는 닮아있지만 서로 다른 소리를 내는 두 악기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고 있었습니다. 바이올린과 기타는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닮아 있어서 친구 사이에서 다름과 닮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도전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학생들은 다양한 스포츠에도 관심을 보였는데요. 다양한 스포츠를 통해 학업이나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흘리는 땀만큼 건강한 건 없을 텐데요. 평소 접하지 않았던 종목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네, 이 작은 학교만의 장점을 살려서 지금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계획이고 작은 학교지만 내실 있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려보면 소규모 학교로서 가능한 것을 하나씩 실천하고 특히 전교생 한 명 한 명의 발달 능력에 맞는 개별 맞춤식 교육을 더욱 충실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과 함께 가꾸고 또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역 탐구 중심의 프로젝트 활동을 계속하여 고안하고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다와 바람, 책과 음악, 거기에 스포츠가 더해져 삼척 장호중학교의 교육 밥상은 정말 풍성한데요. 작은 학교이기에 꿀 수 있는 꿈이 얼마나 큰지 삼척 장호중학교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빛나는 도전을 계속해가고 있는 삼척 장호중학교 파이팅입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살피는 눈이 생기고 또 잡을 수 없는 바람을 느끼면서 배를 조정하는 이 학생들의 모습이 참 대단해 보이는데요. 모든 교육이 끝나고 혼자서 돛을 조정하게 되면 학생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이 삼척 장호중학교에서는 앞으로 이런 해양 스포츠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떠나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회도 되고 또 지역에 힘을 실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자율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학교 12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작은 학교는 초등학교 6곳과 중학교 6곳으로 총 12개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교장을 공모해 임용할 수 있고 정원의 50% 범위 안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의 특성,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교과별 수업 실수를 2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강원도 교육청과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에 단체 협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지난해 7월부터 26차례의 교섭 실무 협의를 거쳐 전문가 본문 109개 조, 부칙 11개 조 등 총 274개 항에 이르는 단체 협약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연대 회의하에 단체 협약 조인식은 강원도가 전국 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학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로 이뤄진 연극회 연어의 두 번째 공연이 홍천에서 있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에서 모티브를 얻은 흔들리며 피는 꽃은 청소년기의 불안과 고민, 성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좋은 공연이란 반응과 함께 학교 생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공연은 1학기에만 4곳, 6회의 공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2일 다문화 교육 담당자 연수를 가졌습니다. 이번 연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다문화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 담당자의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을 위해 총 9억 3,3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학기 중간에 입국하는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다문화 예비 학교 운영 사업과 다문화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교직원들의 지친 마음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직원 힐링 캠프인 마음학교를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간 강원 위스쿨에서 열었습니다. 이번 마음학교에서는 신체 활동을 통한 친밀감 쌓기와 나의 감정 표현, 너의 감정 받아들이기 연습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마음학교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마음학교를 20회 더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유행처럼 번지는 단어가 바로 힐링입니다. 치유라는 의미이죠. 이 자연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작은 학교를 보고 있으면 제 학교가 아닌데도 마음이 참 편해지고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그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도 저와 똑같은 기분이겠죠. 힐링을 하지 않아도 힐링할 수 있는 곳, 지금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